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오늘도 댓글 몇 개 소개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지 땡땡땡땡님께서 댓글 남기셨는데요. JYP님, YG님, 박평님 일교차가 크네요. 잘 지내고 계신지요? 살구 칵테일을 마시는 철학자들이 두껍기도 하고 여러 책을 동시에 걸쳐두고 읽는 습관 때문에 다 읽는데 2주가 걸렸네요. 한국전쟁으로 사르트르와 메를로퐁티가 충격을 받고 격분함에 토론하는 장면이 특히 재미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이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들에게 중요한 토론거리였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게다가 사르트르와 카미의 싸움은 너무 웃겼어요. 늘 소설만 편독하다가 철학책을 읽으니 처음엔 잘 안 읽혔는데 신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초반부엔 사르트르의 매력에 빠졌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사르트르에 실망하고 까미와 메를로퐁티에 공감했어요. 저도 전향했습니다. 크크크크. 네. 살구 칵테일을 마시는 철학자들. 재밌다니까요. 주변에서 자꾸 읽어보라고 저를 꼬시는데요. 저는 꿋꿋하게 계속 버티고 안 읽고 있습니다. JYP가 400쪽 넘어가는 책은 안 읽죠. 잘 안 읽죠. 네. 네. 켈리님 모두 거짓말을 한다. 뉴스 페퍼민트의 이효석 대표 출연한 방송 듣고요. 바로 뉴스 페퍼민트 열혈 팬이 됐습니다. 정말 양질의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책 읽기 귀찮을 땐 기사 하나씩 읽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즌2에 박평님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늦게 목소리 듣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나와주세요. 물론 YG와 JYP의 고정 팬인 거는 디폴트입니다. 라고 글 주셨습니다. 네, 촘촘님께서는 따끔한 걸 남겨주셨어요. 왜 수익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유튜브로 진출을 하지 않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팟빵 팟캐스트보다 훨씬 더 넓은 시장이고 더 많은 청취자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꼭 유튜브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외모가 안 돼가지고 지금. 외모 안 되고 JYP 네. 지금 나이 50 다 돼가는데 유튜버 하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내가 젊었을 때 공중파 방송도 안 나갔는데 내가 무슨 나이 50 돼서 유튜버냐. 자, 그런 얘기는 방송 안 할 때만 하시고요. 네. 네. 짱님 책걸상을 안 지 얼마 안 되는 광청자입니다. 짬뽕 듣기 하는데 진짜 재밌고 좋아요. 뭐 이것저것 막 들으신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GREA 그린님께서 반가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분이 제 악플 요정이시거든요. 네. YG 목소리 듣는 거 짜증난다 이렇게 저번에 댓글 남기신 분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업로드되는 월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 계속 들으시면 빠지실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번역가 모모씨의 1일의 저자이신 노승영 박산호 선생님도 나와 계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12년차 생계형 번역가 노승영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년차 스릴러 소설 번역가 박산호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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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표지를 보면은 박산호 선생님처럼 연상이 되는 분 그림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노승현 쌤이 살짝 삐지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궁금했어요. 이게 편집자가 노승영 선생님 안티인가? 왜 이랬지? 그럴 리가요. 네. 편집자와 저자는 굉장히 돈독한 사이이고요. 서로 네. 굉장히 아껴줘야만 책이 나오기 때문에 별로 노승영 선생님께서 쓰신 걸 보면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던데 도대체 내 원고를 난도질하다니. 지금 이 번역가신데 두 분 다 책을 쓰신 거는 노승영 선생님은 처음은 아니신 처음인 것 처음이신가요? 아닌가요? 처음이고요. 네. 네. 박선호 선생님이 아니요, 박산호 선생님께서는 책이 있어요. 단어의 배신이라는 책과 단어의 배신을 쓰신 분이시죠, 참. 네. 최근에 또 새 책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 책 꼭 언급해야 돼요. 뭐. 최근에 박산호 선생님이 에세이집 새로 내셨거든요. 제목이 뭔가요? 어른에게도 어른이 필요하다라는 책이에요. 네. 저거 봤어요, 저 제목 어디 책 소개하는 기사에서. 이게 자전적 에세이죠. 네, 그런 셈이죠. 어른을 네네. 주제로 제가 사는 얘기. 그 무슨 책을 그렇게 계속 쓰시는 거는 번역만 해가지고는 생계 유지가 어렵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책 세 권 쓰고 정말 가난해졌습니다.
아, 번역보다 더 이 노동 대비 수익이 적은 게 이제 맞아요. 지필이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음. YG도 힘들면 번역도 좀 하고 그러시죠. 무슨 소리를 책만 여기 쓰지 말고. 옆에 저 노승영 선생님이 확 노려보는 거 지금. 강량구 전 기자님은 이제 저랑 좀 분야가 겹치기 때문에 네. 좀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아,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 두 분은 어쨌든 이 책은 어쩌다가 의기투합해서 쓰시게 된 거예요? 원래 그 온라인 매체의 북클럽 오리진이라는데 칼럼을 연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 조선일보에 계셨다가 나오신 전병근 네, 기자님께서 전병근, 예. 만드신. 네. 그래서 근데 저랑 이제 박상우 씨랑 같이 이제 칼럼을 쓰던 중에 한 이 세종서적 그 주간을 하시던 분이 책으로 내보자고 얘기를 해서 저는 사실 책을 낼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책이 되나? 예,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책이 되나라고 생각하셨다는데 제가 볼 땐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이 책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번역서를 한 권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은 무조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게 번역가 모모 씨의 일을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번역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면서 번역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책을 통해서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수준 높은 교양서이기도 해요. 맞아요. 네, 네. 읽다 보면은 몰랐던 사실들도 많이 알게 되고 번역이라는 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도 알게 되고 중간중간에 뭐 영어라던가 아니면은 언어가 번역된다는 과정에서의 약간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나름 또 답을 하는. 그리고 두 분이 훌륭한 번역가 이전에 훌륭한 글쟁이들이라서 문장이 아주 유려하다 그럴까요? 네. 그리고 되게 근사한 표현들이 막 곳곳에서 이렇게 뛰쳐나옵니다. 정말 기뻐요. 그런 말 들으니.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뭉뚱그려 표현하자면 데려가는 번역을 직역, 데려오는 번역을 의역이라고 할 수 있다. 야. 요 이제 그 앞에 번역가는 사공이다. 그의 임무는 저자와 독자를 만나게 하는 것이다. 사공은 한국어 땅의 독자를 영어 땅에 데려가 저자를 만나게 해야 할까? 영어 땅의 저자를 한국어 땅에 데려와 독자를 만나게 해야 할까? 이제 요런 거랑 이어지면서 요거는 노승영 선생님이 쓰신 글이네요. 네, 그리고 박산호 선생님이 마감이라는 숙명이라는 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같은 시간도 구분해서 불렀다. 시계에 맞춰 균일하게 흐르는 객관적인 시간은 크로노스, 지금 여기서 느끼는 특별한 순간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했다. 프리랜스 번역가로서 느끼는 시간은 대략 크로노스다. 철저히 마감을 중심으로 흐른다. 하던 일이 있어도 급히 번역해야 할 책이 들어오면 그에 맞춰 일정을 조정한다. 그것도 똑같은 표현을 같은 글에서 네. 조금 더 그 다음 페이지쯤 가면 프리랜서 번역가의 한 해는 이렇게 엉망진창 헐레벌떡 대략 난감의 반복이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약간 스타일이 달라요. 그 유머 코드도 좀 달라요. 노승영 선생님은 아재 개그 유머 코드고 박산호 선생님은 뭐랄까 좀 자연스럽게 배워 나오는 유머? 그 이렇게 이제 글 쓰시는 능력들도 있으시고 나름 각자의 유머 코드도 있으시면 번역할 때 가장 괴로운 순간 중에 하나가 이게 원문과는 다르지만 내가 작가 같으면은 글을 이렇게 조금만 뭐 만지거나 수정하면은 더 근사할 것 같은데 여기다가 한 줄만 추가하면 빵 터질 것 같은데 이런 순간일 것 같은데 나를 드러내고 싶은 순간. 그런 경우는 당연히 참아야겠죠. 예, 참아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소설이니까 노승현 쌤보다는 조금 더 유두리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 아름다운 한국어를 쓰는 걸 직업으로 갖고 계신 분이 이런 유두리 이런 죄송합니다. 정확한 표현. 근데 저는 장르 소설이라서 이 정도는 편집자 되게 좋아합니다. 그 사실 그 번역에는 이제 정답이 있을 수가 없는데 번역가들은 내가 지금 번역하는 책, 번역하는 문장에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답을 찾으려고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그 순 우리말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거를 써야만 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거를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어나 표현이
이제 원래 텍스트에 훨씬 더 부합한다라는 판단 때문인 거죠. 그렇게 써야만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 자. 한 가지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그러니까 약간 사실을 바꾸고 싶거나 한 문장 더 하고 싶은 거.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직업 윤리상 절대로 한자라도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 더하거나 추가하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소설 읽었는데 어떤 작가분이 실제로 소설 줄거리에 주인공이 번역가인데 몰래 이렇게 주인공 이름을 바꾼다거나 새로운 문장을 넣어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되게 쾌감을 느끼는 장면을 보고 제가 너무 전율했는데 이게 소설가적 상상력이기 때문이지 번역가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기서 소설가와 번역가가 갈리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수로 문장을 통째로 빼먹거나 뭐 이런 경우는 생길 수 있죠. 예, 그죠. 그 왜냐하면 그 종이책을 옆에 놔두고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 번역을 하기 때문에 네. 예, 잠깐 방심하면 이제 한 문단을 그냥 건너뛸 수가 한 있어요. 문단을 문단을 통째로. 통째로. 네. 그 번역가의 하루, 번역가의 일일 이 제목이기도 한데 네. 보통 번역가들은 하루가 어때요? 9 to 6? 뭔가 이렇게 딱 시간 정해놓고 9 p.m. to 6 a.m. 그런 분들도 계시고. 네. 어쨌든 뭐 주 40시간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일하시는 편이신가요? 노승영 번역가는 되게 그러면서 자제력이 되게 굉장해서 다른 번역가들이 되게 부러워하는데 저는 주로 이제 그니까 살림을 하면서 일하는 이제 엄마들 번역가들 대표해서 얘기해 보자면 그 아침에 식구들 다 보내고 거의 이제 오전을 그냥 집안일하고 오후부터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어리면 재우고 또 밤에 하는 번역가들도 굉장히 많고 프리랜서들은 또 주말이나 뭐 명절 공휴일 이런 게 없죠. 그냥 그래서 굉장히 쉬지를 못하니까 굉장히 생활 리듬이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노소연 번역가는 자제를 잘한다고 했는데 그 자제를 잘한다는 게 그러면 땡땡이를 안 친다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오래 일하지 않도록 자제를 잘한다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남들, 그러니까 그냥 직장 다니는 사람들과 같은 시간대에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애들 이제 학교에 가면은 저도 같이 나와서 작업실에 가서 한 9시부터 한 7시까지 그냥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는 이제 절대 일을 하지 않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자제력을 행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프리랜서가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생활 시간표를 왜냐하면 저희는 이렇게 생활에 경계가 없으니까 지금 약간 놀고 밤에 그냥 몰아서 하지 이런 식으로 흐르기 쉬운데 그 규칙적으로 직장인처럼 한다는 건 정말 자기 관리가 잘 됐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밤에 작업하면은 또 능률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하면은 실제로 올라가진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오역이 네. 많아지죠. 오역이 많아지는데 본인은 포착을 못하는 거지. 맞아요. 그럴 수 네. 있어요. 무슨 특별한 환경에 대한 집착 같은 건 혹시 있나요? 뭐 음악을 틀어놔야 된다거나 아니면 진짜 조용해야 된다거나 오히려 시끄러워야 된다거나 뭐 등등등. 저는 근데 소음에 민감해가지고 그래서 음악 들으면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번역은 굉장히 외로운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밤에도 일을 많이 하는데 조용해서 좋긴 하지만 그럴 때는 이제 세상에 나와 텍스트밖에 없는 것인가 이런 절대적인 고독이 느껴질 때가 있어서 근데 그럴 때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면 굉장히 위로가 될 텐데 저는 아주 조용해야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좀 모순적이지만 되게 좀 그렇죠. 예, 노승현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뭐 색인 번역 같은 단순 반복 작업할 때 좀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하면은 일종의 노동요처럼 이렇게 업무 능률이 오르는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클래식이나 재즈는 좀 작게 해서 배경 음악으로 들으면 괜찮은데 가사가 있으면은 이제 좀 약간 머릿속에서 섞이는 것 같아요. 그러게 안 그래도 단어들 글자들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데 가사가 들리면 좀 정신 없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 이 책을 보면은 이 박산호 선생님이나 노승현 선생님께서 번역한 책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평소에 두 분 다 굉장한 독서가신 것 같아요. 아,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네. 이분들 보니까 1년에 뭐 한 많이 하면 6권 그 정도 번역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책 읽는 거는 싫을 것 같은데. 너무 지겨울 것 네. 같은데. 근데 또- 남는 시간에는 또 다른 책들을 읽으신단 말이죠. 네. 어. 그 여가 생활을 또 주로 독서하시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박상우 씨는 그게 그런 것 같은데. 여가라기보다 저는 절반은 좀 그러니까 번역가기 때문에 이제 여가를 쉴 때는 한국어로 된 한국 작가들 책을 많이 읽고요. 근데 그게 절반은 자기 개발인 셈이에요. 새로운 표현을 계속 제가 찾고 더 유려한 표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일의 네. 연장이군요. 연장이군요. 여가라고 네. 하면. 네. 네. 그 진짜 그러면 한국 작가의 그 멋진 표현 같은 거 딱 보면은 이거 나중에 나도 번역할 때 한번 이런 식으로 써먹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그래서 단어를 아예 수집해서 시간 날 때마다 외우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그 따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 보면 책에도 종종 그런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같은 게 있으신가요? 책을 읽는 건 어쩔 수 없이 일의 연장선상이 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로 먹거나 아니면 지르는 두 가지로. 그건 지르는 누구나 다 네, 똑같군요. 똑같군요. 네. 지금도 아까 저기 택배를 받았어야 되는데 여기 오느라 못 받았어요. 노승현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노수영 선생님이 쓰신 글 중에 번역가의 직업병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직업병을 크게 4개인가를 드셨는데 그중에 이제 4번째 직업병이 쇼핑 쇼핑 중독. 중독이다라고 하신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나머지 3개도 조금 말 나온 김에 말씀을 해주시죠. 정말 제가 이렇게 번역을 몇 년 하다 보니까 책이 눈에 안 들어오는 네.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읽기가 싫을 것 같기도 해요. 하루 종일 글자 보고 있으면. 네. 그리고 이 책에 보면 막 이런 거죠. 막 내용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데 집착하게 되는 거죠. 뭐 오타라던가 비문이라던가 혹은 번역서라면은 이거 원어는 어땠을까? 이런 것들만 머릿속으로 상상해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번역할 때 이제 원서를 읽는 거는 그러니까 뭐 내가 한 문장을 한 1분 정도에 걸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이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우리가 한국어 책을 읽을 때와는 이제 흐름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원서 읽는 거에 익숙해지면은 이제 한국어 책은 좀 이게 모드 전환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YG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저도 정말 공감하는 게 번역서를 보다가 정말 근사한 문장을 보면 이게 원문이 뭐였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막 뭐 가령 정말 우리나라 속담이나 뭐 사투리나 아니면 최신 유행하는 개그 말장난 이런 맞아요. 것들이 반영됐을 때 그런 거는 어떻게 떠오르는 거예요? 주로 문학 번역하시는 박찬호 선생님이 더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평소에 그 표현 적어 놓은 것도 많이 참고를 하고요. 그리고 또 영어라는 게 특히 개그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또 개그도 영국식 유머가 다르고 미국식 유머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건 그들끼리만 재미고 우리 말로 번역했을 땐 굉장히 재미없는 그런 표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의역을 하거나 바꾸거나 속담을 넣거나 제가 좀 뭔가 융통성 있게 문장을 번역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제 뭐 유행어, 속어 이런 걸 넣으면 이제 독자분들이 정말 원문이 뭔가 이렇게 정말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원문을 알려드리면 굉장히 이제 반응이 없으신 그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정말 그냥 고지곧대로 번역을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되게 고지식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멋진 표현 뭐 그런 거 쓰는 거는 제가 잘 못하는 분야거든요. 뭐 주로 과학책을 더 많이 하시니까 과학책에는 원문에도 개그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잘 안 읽는 것이고. 그 노승현 선생님께서 번역을 하다가 궁금하면 저자들한테 물어보는 에피소드들을 또 저는 재밌게 읽었는데요. 박찬호 선생님은 소설이니까 그런 경우는 조금 드물죠. 네, 그리고 또 그 소설 쓰는 작가들은 좀 약간 까다롭거나 그런 사람들도 많고. 네. 답을 안 해.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문학이니까. 내가 소설로 다 써놨는데 네, 뭘 굳이 또 이렇게 물어보느냐 뭐 이런 식 그런 게 많죠. 근데 반면에 노승현 선생님이 주로 하는 과학책이나 인문사회과학 책들의 저자들은 정말 친절하게 답변들을 막 다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자들은 그러니까 나의 글이
그 다른 언어를 쓰는 독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물어보면은 이렇게 좋아하죠. 그래서 10년간 저자들이랑 오간 이메일의 분량이 원고지 1000매 정도 분량이라고 그러게요. 하니까 그거를 모아서 책으로 내볼까 하는 생각도 하셨다고. 네. 네, 몇 년째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네, 출판사에서 아직 연락이 안 와서. 자, 책걸상을 듣고 계시는 출판사 편집자분들 중에서 지금 노승영 선생님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저자들과 오고 간 이메일과 답변의 분량이 원고지 1000매 정도 있다고 합니다. 네, 단행본 분량이 되네요. 네, 단행본 분량이 되니까 꼭 연락을 하십시오. 근데 연락할 때 책걸상 통해서 연락하세요. 그 이 번역에 관한 책을 쭉 보면서 저도 해봤지만 번역이라는 게 얼마나 사실 어려운 작업인가 제대로 하려면 아, 저는 진짜 엄두가 안 날 것 네. 같아요. 네. 새삼 느끼면서 이 책을 보고 좀 번역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냥 뭐 딴 거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이거라도 해볼까라면서 쉽게 뛰어드는 사람은 오히려 좀 반성을 하거나 자제를 하거나 더 갈고 닦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렇게 오랜 경력을 가지신 분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계속 실수도 하시고 뭐 그렇다는 그 분투기가 정말 절절하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예. 아, 저는 그 뭐지? 피아노 플레이 영화 오역. 네. 그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막 웃었어요. 아, 저. 그거 소개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초기에 번역한 책인데요. 이게 숏북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제가 약간 이제 원문이 좀 이렇게 아리송하고 이해가 안 돼서 네.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머리를 굴려서 이제 문장을 억지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걸로 모자라서 이제 한국 독자를 위해서 이제 옮기니 주까지 이제 저의 해석을 담아서 네. 그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책에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연히 저자와 다시 이제 그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그때 내가 해석한 게 맞느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원문을 안 되는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네. 홀리 헌터 won Best Actress for the Piano, although it was a bittersweet victory, as the actor who played the piano had just died in real life. 아, 어렵네요. 이거. 네. 자, 요런 영어가 있었는데요. 요거를 이제 번역을 홀리 헌터가 피아노로 여우주연상을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피아노를 연주한 배우가 얼마 전에 죽었다. 라고 옮기신 다음에 괄호해서 속지 말 것. 피아노에서는 홀리 헌터가 직접 피아노를 연주했다. 옮기니. 옹기니 줄을 붙여 이렇게 넣으신 쓰신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번역가가 이 당시에는 저자가 착각한 거다. 무슨 소리냐? 홀리 헌터가 직접 피아노를 연주했는데 연주한 배우는 죽었다니라고 이제 해가지고는 인쇄까지 뻑 하고 됐는데 나중에 저자하고 직접 얘기를 해봤더니 저자가 영어로 읽을 순 없고요. 이제 한국말로 친애하는 승영에게 생각해보니 무척 헷갈리는 농담이었군요. 제 말뜻은 배우가 피아노를 연주한 게 아니라 피아노 역을 연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피아노는 무생물이며 배우는 피아노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게 당시에 제 유머 스타일이었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피아노라는 영화를 떠올려 보시면 그 에이다라고 하는 여주인공은 피아노와 함께 바다에 빠졌는데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피아노는 바닷속에 잠기잖아요. 그러니까 the actor who played the piano. 네. 이게 피아노를 연주한 배우가 아니라 피아노 피아노를 역할을 한 그 피아노. 피아노는 물에 빠져서 죽었지만 홀리 헌터는 살아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라는 이게 이런 건 미국식 농담인 거죠. 영국식 농담. 하여튼 영어 너무 썰렁한 농담이다. 너무 썰렁한 크게 농담이죠. 재미도 사실. 없는 예, 재미도 없고 감동도 크게 없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미국 유머를 오역을 하죠. 지금 오역의 당사자께서는 굉장히 착잡한 표정이었죠. 굳이 왜 여기까지 불러가지고 또 이런 걸 또 소개하나. 근데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했더라도 제가 과연 번역을 제대로 했을까 근데 너무 싶어요. 어려운 번역이었을 것 같아요. 그 뭐 전 뭐 영어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제가 봐도 요렇게 썼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역주는 안 달았을 것 같아요. 옮기니 주는 관두고 모르겠다 젠장 이러고 그냥 쓰고 치웠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저는 우리나라 독자들 중에서 혹은 우리나라의 약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편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쓰인 책이 한국어로 쓰인 책보다 훨씬 더 정보로서의 신뢰나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보다 보면은 번역책인데 이건 내가 하는 거랑은 다른데 왜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원문을 찾아보면 원문이 그렇게 다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역자도 놓쳤고 그리고 편집자도 이제 놓쳤던 거죠. 근데 번역하시다 보면은 이건 뭐 영백히 오류 같은데 그런 게 종종 있나요? 저자가 오류를 범한 네, 거요. 네. 원래 원사가 좀 오류가 있었던. 그런 그래서 경우가 개입하고 싶은. 간간히 있죠. 저는 그래서 저자한테 물어보면은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이제 고쳐 달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번역을 별로 안 해봤지만 저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숫자가 이제 10만이라야 할 것 같은 곳에서 만이라고 적혀 있어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부분. 네. 그러면 이제 막 다른 통계 사이트가 찾아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틀렸군 이러면서 우리 번역할 때는 이제 맞게 쓰고 그 원 출판사 원 저자한테 이렇게 연락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시크하게 땡큐 이러고 답장이 왔더라고요. 근데 저자하고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고민스럽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과연 저자가 틀렸을까, 내가 해석을 잘못했을까, 그게 이제 판단을 이제 그런 문장이 나오면은 이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 일반 독자들은 번역이라는 게 그냥 우리 저 단순히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물건 만들듯이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시간이 비슷하게 걸릴 거라고 늘 이 오해하시는데 현실은 굉장히 다르죠. 근데 문장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고 일단은 그리고 그 적어도 이제 문단 안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안 풀리는 문장이 있으면은 뭐 1시간을 고민을 하기도 해요. 반장하는 거죠. 네. 책에서 다룬 또 이 번역 관련 이슈 중에 하나가 그 관련 분야 전문가가 번역하는 거하고 네. 번역 전문가가 번역하는 거하고의 장단점. 그렇죠. JYP 같은 사람이 번역하는 게 왜 안 되는지를 노승영 선생님께서 안 된다고는 안 그러죠. 조목조목 써주셨죠. 아마 그건 저기 크로스로드에 기고하신 글인 것 네. 같은데 과학자들이 주로 보는 웹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어학 실력과 교양과 또 전공 분야에 대한 그 깊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이 번역을 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번역을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JYP 같은 경우는 해도 된대요. 제가 실력과 교양과 번역한 책을 어디다 숨겨놔야 될 것 같은 부끄럽습니다. 네. 그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 저도 동의하는 건데 훌륭한 번역가는 그 해당 외국어보다 한국어 실력이 더 맞아요. 좋아야 된다. 솔직히 동료 번역가들이 번역한 그 원고 중에서 보면 이 친구는 한국어 실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죠. 뭐 동료 번역가들은 이제 보통 좀 경력이 된 사람들을 이제 알고 지내기 때문에 그렇지 네. 않은데 근데 뭐 번역서를 보면은 그냥 누구나 느끼는,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이해하지 못한 채 했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또 그걸 가지고 약간 이 책에서도 중요하게 다룬 것 중에 하나가 직역과 의역 논쟁이잖아요. 직역 상태에서 독자가 읽으면 그야말로 이렇게 읽지 않은 밥을 먹는 느낌? 근데 우리가 처음에 맞습니다. 먹을 예. 때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뜸도 들고 이렇게 따뜻하고 고슬고슬하고 촉감 좋은 그런 밥을 먹고 싶은데 이게 덜 익어서 퍼석퍼석하면 밥을 먹는 의미가 굉장히 반감되고 이렇게 괴롭고 불쾌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도 최근에 좀 어떤 일 때문에 번역 소설을 하나 읽었어야 했는데 그게 너무 이렇게 좀 직역이 심하셔가지고 굉장히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간 좀 분노가 좀 일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자가 좀 어려워서 힘들었다면 편집자라도 어떻게든 좀 뭔가 수리를 해서라도 했어야 했는데 결과물이 너무 만족스럽지 않아서 이건 독자에 대한 서비스가 좀 부족한 게 아닐까 해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 선생님께서는 정확한 번역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더 중요한 그만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읽는 독자들에게 유려하고 아름다운 한국어로 잘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죠. 번역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독자가 책을 중간에 덮지 않고 끝까지 읽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 그게 이제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론 이렇게 원문과 번역문이 뭐 1대1 대응을 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제 그 원문에 있는 그 모든 의미들을 다 담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이렇게 비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문장이 나올 때까지 이제 고민을 하죠. 하지만 이제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타협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너무 빨리 타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이렇게 번역 투의 직역이나 아니면은 이제 너무 이렇게 문장을 다듬은 그래서 원문과 동떨어진 이렇게 의역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책에도 쓰셨지만 번역료 이야기 좀 해보죠. 이 번역료가 지금 원고지 매당 뭐 3,500원, 4,000원에서 많아야 한 5,000원? 네.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5천 원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정말 없죠. 드물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한 10년, 20년 전이랑 거의 똑같은 액수죠, 지금. 오히려 일본어 같은 경우는 깎여서 1,000원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죠. 1,000원이요? 1,000원이요? 그 뭐라 그러죠? 라노벨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아까도 승영 번역가가 얘기하신 게 살짝 좀 그 일리가 있는 말인 게 어느 정도 인원수를 통제하지 않으면 그게 사정없이 그 번역료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 번역하고 싶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1,000원이라도 받고 하겠다고 라노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정말 개미지옥 같은 사태가 이러 쪽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4,000원 뭐 이렇게 넘어가시지만 그 밑에 레벨에서는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얘기 근데 들었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은 번역 생태계 자체가 흔들 네, 수도 있을 굉장히 텐데. 안 좋은 전체적인 건데, 평균적인 번역의 질이 떨어질 떨어질 것이고. 네,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근데 번역료를 더 올리게 되면 출판사들은 우리나라처럼 또 책 안 팔리는 나라에서는 이 투자 회수를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출간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특히 이제 번역 강국이라고 하면 흔히 일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일본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번역하는 작업에 대한 근데 번역료 지원도 있지만 일본은 제가 알기로는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번역료가 저희 2배라고 저는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최고 등급이 5,000원이면 거기서 10,000원 수준이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기술 번역 같은 것도 이게 지금은 또 이제 뭐 인공지능 번역에서 달라졌겠지만 그냥 제가 아는 일본어 번역가 보고 있는데 두 분 다 기술 번역에서 생활을 굉장히 풍요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번역에 대한 전반적인 대우가 굉장히 좋은 편이죠,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은 번역서에 대한 가치도 굉장히 높이 매기고 있고 네. 자료도 굉장히 네. 어마어마하게 축적되고 그리고 있고요. 또 중요하게 번역이 되어야 될 네. 고전들도 다 번역이 되어 네.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번역의 수준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 중에서 하나가 번역가에 대해서 대우를 제대로 해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번역가를 좀 더 대우를 잘해줘야 사회가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래야 해외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양질의 컨텐츠들이 더 많이 한국에 소개되고 솔직히 원문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으며 맞아요. 그런 사람들도 기껏해야 한두 개 외국어 말고는 원문을 볼 능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원문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또 자기 나름대로 또 그렇죠. 해석을 읽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만약에 영어를 좀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같은 책을 영어로 읽으면은 2배, 3배, 4배 걸리니까. 맞아요. 시간도 예. 오래 걸리고. 그런 면에서 번역가들을 어떻게든 좀 잘 대우해 주면 좋겠다. 뭐 이런 방법 혹은 이런 주장 뭐 이런 거 좀 해주시죠 이번 기회에. 아까 그 번역료가 너무 부담이 높은 나머지 번역서를 잘 출간 안 하게 되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번역료 많이 줘서 출판사가 망한 경우는 저는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번역료도 열악하지만 지금 저희한테 가장 큰 위협은 그
번역료를 출간 후 지급 관행으로 하는 게 정말 악랄한 관행이거든요. 저희가 책에도 썼지만 보통 작업하는데 짧게는 2달에서 길게는 6개월, 1년도 걸리는데 그동안 생활비를 계약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가지고 1년 아니 뭐 6개월 사실 수 없잖아요. 보통 여러분들은. 근데 그걸 출간 후라고 하면 원고를 넘기고 나서도 또 언제 책이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원래는 관행이 이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서서히 퍼져가더니 지금 굉장히 많은 출판사들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더 저랑 노승현 쌤은 어느 정도 이제 중견이 됐으니까 출판사에 계약할 때 이제 딜을 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고를 넘기고 뭐 한 달이나 2달 내에 하지 않으면 저는 아예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밝혔지만 그거를 아직도 말 못하는 후배 번역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표현으로 장 담근다고 하는데 장 담그고 있는 번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은 좀 출판사들이 꼭 좀 원고 넘기면 곧바로 좀 해주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출판사 관계자의 아이덴티티와 동료 번역가의 아이덴티티를 둘 다 갖고 있어가지고 좀 애매합니다만 그냥 번역가가 되어서 순간적으로는 그 두 분 같이 좀 중견 좀 괜찮은 위치에 있는 번역가들이 사람 쫙 모아가지고 한국의 A급 번역가 한 1,000명 모아가지고 한국 번역가 총연맹 뭐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번역료를 일제히 다 올려받는 공정거래법에 걸리나 그러면 뭐 그런 운동이라도 좀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번역가의 진입 장벽이 없다는 게 이제 큰 문제긴 하죠.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번역과 출판은 이제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출판사와 번역가가 함께 이제 쇠락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전에 제가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계속 번역료 더 많이 받고 싶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점점 줄어드는 파이 속에서 이제 나눠 먹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번역료가 점점 내려가는 거를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양 산업일수록 강성 노조가 생기고 그러면 결국 망한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저는 노조 당연히 만들고 투쟁해야죠. 네. 예, 예. 하지만 번역가 노조는 어려울 것 같다.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번역가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협동 조합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기금을 적립을 해서 내가 일단 번역 계약을 맺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번역을 끝내는 시점에 내가 그 번역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좀 미리 생활비로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나중에 이제 뭐 출판사에서 이제 번역료를 지급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걸로 이제 갚으면 되니까요. 네네. 사실은 그걸 정부에서 번역가 기금 같은 걸 마련해 놓으면 좋잖아요. 그 진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얼마 안 되는 그죠? 돈으로. 그러면은 일단은 그 번역을 맡으면은 그 번역비에 해당되는 걸 그 번역가 기금에서 일단 먼저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아니 책이 나오면 원고는 준 다음에 뭐 그렇죠. 원고는 준 다음에 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책이 나오면 출판사에서 그 번역 기금에다가 그만한 몫을 이렇게 채워 넣는 근데 식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출판사 사장님의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튀어나오시네요. 맞아요. 저희 편인 줄 알았는데. 원래 JRP가 좀 그래요. 아니 근데 번역 계약만 했다고 해서 번역료를 다 들이는 거는 그럼 좀 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네. 한 3-4천 매짜리 책은 막 그냥 5-6개월 걸리니까 굉장히 그거는 맞아요. 좀 이제 그런 거는 예. 한 달에도 얼마씩 이렇게 줄 수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챕터별로 원고 납품하고 고려받고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어쨌든 그리고 끝까지 사장님 마인드시네요. 아니 동료 번역가로 해주세요. 그리고 저런 것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진짜 일은 다 했는데 출판사 갑자기 망하거나 뭐 아니면은 출간을 포기해가지고 돈 떼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런 기금에서 좀 지원해주고 뭐 이런 거 있으면 참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저도 진짜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가장 큰 문제는 방금 박찬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원고를 줬는데 출판사 사정 때문에 일정이 밀려가지고 1년, 2년 막 이런 식으로 늦게 나오는 경우도 저도 종종 봤거든요. 뭐 제가 이 얘기 들으면 출판사 편집자들이
너는 왜 원고를 안 주냐 하면서 막 저를 막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순간 두툼해지긴 하는데 네, 저는 출판사를 욕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어쨌든 그러면은 진짜 번역자들 입장에서는 막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막하죠. 네. 하여튼 그 정말 우리 사회에 특히 이런 지식 발전, 뭐 과학 발전 혹은 전반적인 문화 수준을 올리는 데 있어서 음지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 번역가인데 맞습니다. 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홀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예. 이 두 분 선생님 책 이번에 읽으면서 새삼 지금의 그 내가 이 정도라도 밥벌이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받은 게 다 번역서들이었고 네. 그런 번역서들을 이렇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번역가 선생님들의 노고라던가 애환에 대해서 내가 약간 너무 무심했구나라는 걸 이 책을 보면서도 느꼈습니다. 본인이 번역을 안 해봐서 그래. 저는 번역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 이 책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번역가가 되고 싶은 분들 당연히 네. 필독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 번역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평소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 네. 그러면 분명히 좋아하실 거고 정말 책걸상 듣고 이 책 소개받길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출판 쪽 관계자분들 당연히 필독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영어 공부 같은 거 난 왜 영어가 안 되지? 뭐 이런 분들이 좀 읽어봐도 여러 가지 교훈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뒤쪽에 이제 두 분의 팁 같은 것도 네, 좀 네, 있어요. 특히 박찬호 선생님 이렇게 나 영어 좀 잘하는데 하고 이렇게 슬쩍 자랑하시면서 몇 가지 이제 팁들을 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특별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쓰신 에세이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예, 번역가라고 하는 직업의 세계 뭐 이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책은 내가 다 읽어보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하여튼 드물지 않을까 네. 예, 생각을 합니다. 그냥 최고라고 해줘요. 제가 읽은 것 중에 최고. 두 분 앞으로도 훌륭한 번역을 통해서 대한민국 문화 수준을 높이고 우리 독자들이 짧고 쉽게 외국의 책들을 짧게가 아니라 빨리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 읽으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노승영 번역가 또 박산호 번역가에 대해 관심이 생길 테고 그 연장선상에서 두 분이 기존에 번역하신 책들이나 혹은 앞으로 또 두 분의 이름이 박힌 책들을 보면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손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외국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번역가 이름 보고 이 책이 괜찮나 보다 맞아요. 판단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노승영 선생님께서 번역한 과학책은 정말 다 신뢰할 만해요. 제가 별로 이렇게 실망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믿고 보는 번역가죠. 맞습니다. 두 분 다. 네. 자, 두 분도 뭐 끝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씩 해주시죠. 저는 처음에 그 과학 책 전문 팟캐스트라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와서 되게 긴장했는데 너무 화기애애하고 이렇게 유익한 책 방송이 있다니 네네 놀라면서 들었습니다. 립서비스다. 아니요, 불러주셔서 너무 즐겁고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새벽 2시 반까지 그 나르코스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와서 네. 아침에 좀 졸렸거든요. 근데 지금 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정신이 많이 들었어요. 네, 나르코스라는 드라마는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 우리 책걸상에서 소개했던 책에도 소개한 미드예요? 미드죠. 네. 네, 저도 그 책 보고 알게 돼서 그래요? 네, 봤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하면은 이제 더 이렇게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할까요? 다시 할까요, 그럼? 벌써 끝난다니 좀 아쉽네요. 네, 이 책을 읽으면 이 노승영 선생님의 이런 엉뚱한 이런 개그들, 유머 코드들을 또 곳곳에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책걸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